부산 북구갑 최대 변수는 이 단일화인데 박민식 한동훈 단일화 현재로서 몇 프로로 보세요? 이제 콕 집어서 숫자로. 자 일단 정치에 절대는 없으니까 반반이라고 간보듯 답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재로서는 좀 더 집어보세요. 낮아 보이니 저는 근데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절대는 없으나 낮아 보여서 49%라고 하겠습니다. 일단은 기술적으로. 예. 상당히 좀 아니, 비겁한 치킨도 아니고 답이야. 반반이 어디 있어요? 호남선 기자 말씀해 보세요.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박민식 후보는 이미 경선할 때 사실 장동혁 대표가 깔아놓은 교묘한 올가미에 걸렸어요. 그때 이영풍 전 기자는 확실한 윤허개인 아닙니까? 그러면서 이제 단일화 여부가 굉장히 쟁점이 됐거든요. 한동훈하고 단일화 하지 말라고 깔아놓은 경선판이에요. 거기서 박민식 후보가 약속을 했습니다. 단일화 안 한다고.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0. 근데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해야죠. 한동훈 후보는 100%. 근데 100%에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. 아니 근데 보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. 한쪽은 0이고 한쪽은 100이잖아요. 이거 곱하면 0이에요, 결국. 0이라고 했어요. 단일화 가능성은 0인데 정치에 절대는 없으니까 똑같잖아요, 그래도 제 말이랑. 하나 남겨놓는 차원에서 1%라고 1%. 하겠습니다. 뒷감당은 잘 생각하세요? 1% 남겨놨잖아요. 뒷질문도 있었는데 단일화 시도를 했을 경우에 누가 더 유리한가? 이거 호남선 기자한테 물어봐도 되나? 여하튼 이제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. 만약 단일화하면. 이거는 사실 근데 단일화 시도했을 때 지금 보면은 각종 여론조사 상에서 한동훈 후보가 앞서긴 하거든요. 그 표 차이 그 포인트 차가 굉장히 좀 납니다. 나는 상황인데 막상 단일화를 한다고 지역에서 여론조사 하잖아요.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. 지역 여론조사라는 거는 조직력이 굉장히 좌우를 하고요. 한동훈 후보는 뭐니 해도 아직 무소속이고 이름값이 있지만 박민식 후보는 그래도 조직이 있거든요. 당이란 조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선 룰이 어떻게 짜이느냐 또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어떤 결과로 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력이 그 여론조사를 좀 흔들 수도 있고요. 해서 이거는 조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. 이 질문은 좀 말려들지 않을 것 같아요.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6월 3일 이후에 두 분 답변 중에 누가 맞는지 이제 보겠습니다. 어쨌든 박민식 후보가 돌고 돌아서 다시 북갑으로 돌아왔습니다. 북구갑 민심은 지금 어떻습니까? 박민식 후보가 되게 좀 숫기가 없다라는 아까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지금 박민식이 그래도 좀 달라진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것도 좀 있대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구라는 지역 자체가 외지인, 뜨내기 별로 안 좋아하고 토박이인 걸 굉장히 좀 중시하는 곳인데 아까 구포초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. 이 구포초라는 곳이 이 부산 북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역대 부산 북구청장이 13대 이후로 그러니까 2002년이거든요. 그때 이후로 한 명 빼고 다 구포초 출신이에요. 이 학교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. 120년이 되어서 그동안 배출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 구의원, 시의원 뭐 이런 사람 할 거 없이 구포초 안 나온 사람들은 구포초 졸업장 좀 샀으면 좋겠다.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좀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근데 박민식 후보가 어머니도 구포초를 나오고 또 그 6남매가 다 구포초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약간 그 지역의 토박이라는 그 성질이 굉장히 박민식 후보는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다. 근데 다만 이제 서울 깍쟁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쵸. 서울에서 오래 생활하고 또 검사를 하고 이랬으니까 좀 그런 약간 깍쟁이 이미지 같은 게 있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전재수 의원이랑 가장 대비가 좀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전재수 의원은 뭐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뭐 서울에 있다가도 형님 잠깐 기다려봐라 하고서 뭐 다음날 바로 내려오거나 막 이런 식이래요. 그래서 지역에서 전재수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. 뭐 없다고 이런 합니다. 말까지 들어봤을 정도로 근데 이제 약간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민원이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이게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민원인의 말을 얼마나 내가 들어주는 그 신용을 하느냐 액션이 되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. 근데 그냥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각이 안 나오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. 약간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요즘은 그래도 조금 변한 거는 같다. 그래서 최근에 국제신문에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갑자기 막 엄청 울더라고요. 박민식 후보가.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. 고향이라는 곳이 뭐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돌아와도 좀 받아주는 곳인 것 같다.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우는데,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도 받아줄까? 그쵸. 그건 다른 문제인데 본인이 이제 뭐 다니면서 이 선거에 뭐 얼마만큼 자기가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든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철새처럼 뜨내기처럼 다니던 시절이랑 또 뭐 고향이라는 곳이랑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느낀 정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예, 되게 예. 짠하게 끝나는데요.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이거 사실 제가 기사에도 많이 울고 먹었는데
제가 새누리당 출입할 때 저랑 되게 친한 국민의힘 당직자분이 계셨어요. 근데 이제 당무감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당무감사를 다닌 거야 이분이. 근데 이제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 분이었는데 사석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. 박민식 현역 의원 시절인데 이 사람이 부산 의원인데 자식은 분당에서 학교를 다닌다. 그러면서 이제 되게 뉘앙스가 현역 의원이니까 욕은 못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안 좋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의원들이 이러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만 하나 가지고 기사를 쓸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냥 담아만 두고 있었죠. 근데 이분이 이제 스스로 본인이 자복을 해요. 2022년에 그 분당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가 20여 년 아이들과 살아온 분당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는 국회의원 하면서도 사실은 분당에 살았던 거야.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야. 그럼 물론 그런 의원 많죠.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선거 과정에서 뭐 하정우 수석이나 한동훈 후보 침입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우습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온라인 기사에다 뭐라고 썼냐면 20여 년 분당 주민 박민식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? 해서 기사가 많이 클릭이 나왔다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여담으로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산의 뭐 전직 중진 의원 이제 은퇴하셨죠. 계시는데 이분이 부산에 살긴 살았어요. 근데 자기 지역구에 안 산 거야. 안 살고 자기 지역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뒷문으로 나오던 다시 나와서 자기 동네로 간 거예요. 잘 사는 동네로. 근데 이게 부산일보인가 국제신문에 걸렸어. 그래서 기사를 썼어요. 지금도 그 장면이 잊히지가 않고 그 의원실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재밌던 그 사건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단일화 가능성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짚어봐요. 하정우 대 박민식 승자 누구 될 것 같아요? 하정우 대 박민식이면은 하정우 아닐까요? 하정우 대 이기잖아요. 박민식이면 지금 분위기론 그런 것 같은데. 네, 지금 분위기로는 그게 이제 그러면 단일화를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이 거의 겹치지 않고 예, 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예, 지금 분위기에서는 저도 하정우 후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하정우 합니다. 대 한동훈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하정우 대 한동훈이면 조금 더 어렵죠 답이? 네. 근데 이거는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. 지금 박민식하고 한동훈하고 이게 단일화가 안 된다니까. 그렇죠. 그거는 여하튼 그렇죠. 이건 물어봐야 돼. 네. 질문에. 이거는 전제 자체가 틀린 질문이라서 이거 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답 먼저 해봐요. 일단은 제가 남설 선배한테 먼저 답을 좀 넘기고 제가 그 생각을 좀 사이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아니 저는 이거 답 안 할래요. 답 안 할래요. 이건 저는 단일화 안 한다에 상상의 사회를 지금- 비협조적인데.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단일화 가능성을 전 1%건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답을 하겠습니까? 유경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? 하정우 대 한동훈이면 근데 이제 사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 지역 선거를 치른다는 명분으로 정영근 후원회장을 좀 모셨지만 이 선거 치르는 방식은 좀 전국 선거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역을 과연 얼마나 지향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부산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그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좀 강조한다는 점과 또 하정우 후보가 또 그만큼 지역을 잘 다져놓은 전재수 그 지금 부산시장 후보의 뭐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좀 생각을 하면은 하정우 후보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개소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외지인들이 좀 많이 왔다고 하잖아요. 물론 사람이 굉장히 문전성시였지만 실제로 팬카페에서 뭐 기차표 예매를 이제 뭐 나 겨우 했다라던가 비행기 타고 간다라던가 이렇게 많이 좀 몰린 걸 보면 이제 외지인 출신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이게 약간 중앙을 좀 지향한 어떤 한동훈 후보의 내심이 약간 반영된 걸 수도 있지 않나. 오히려 그럼 예. 지역구 주민들은 이 사람은 우리 지역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오셨을 때 할머니가 뭐 청와대 얘기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청와대에 초청할게요라고 말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의 좀 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되지 뭐. 자, 오늘 인물 비상구의 시그니처죠.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. 네, 아까 그 앙드레김 청문회 장면 얘기하면서 그 논평을 검찰이 밝혀낸 거는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았던 앙드레김의 본명뿐이다. 이 논평이 좀 재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이거를 좀 패러디를 해서 한동훈이 밝혀낸 건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았던 장인어른 절친의 흑역사뿐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상당히 날카롭고 푹 찌르는 논평이었습니다. 저는 뭐 아주 심플합니다. 저는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 한동훈, 정영근 그리고 박민식 검사는 정말 지겹다. 이제 정말 지겹다. 저는 이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. 동의는 하는데 약간 무성의하게 들려요. 아니 진짜 지겹잖아요. 근데 너무 지겹습니다. 지겨워. 자,